땅에 10이 있는데 하늘에 10이 없네.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과천 린 파밀리에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과천이 드디어 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이 특공이고요. 8월 24일이 1순위입니다. 특공을 넣건 1순위를 넣건 당첨이 되시면 똑같은 금액을 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좀 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책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용대출을 못 받나요? 또 잔금대출이 줄어드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를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입주 시기에 매매가가 15억을 넘어가게 되면, 즉 KB 시세가 또는 감정가가 15억을 넘어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자, 이럴 수도 있어서 과연 그러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자나 세금, 부대 비용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자금 마련 플랜은 빨리 감기 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 마련에 구멍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명의를 내 걸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요. 10년간 청약 금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금 마련 플랜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한 자 한 자 곱씹어가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들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한 번에 듣고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장 준비하셔서 메모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돌리기 하려다가 멈칫하셨죠? 네. 이거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과천 린 파밀리의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그러면 분양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 분양은 84 타입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됐죠. 자, 5층 이상 8억 5,200, 그리고 8억 7천, 그리고 8억 4천, 그리고 8억 6천 정도에 나왔고요. 계약금은 20%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총 6차례에 걸쳐서 4개월 단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잔금은 20%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으로 7,500만 원이 나오네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무엇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출을 끌어와서 전체 분양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청약에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공공분양인지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에 임하실 수 있어서 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이 되죠. 이분들에 대해서 주담대 우대 요건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담대 좀 많이 나온다며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세대주 유지하셔야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1억 미만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 기준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우대 수준은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자, LTV부터 보시겠습니다. LTV가 6억 원 이하는 50에서 60%로 10% 늘어났습니다. 서민이면서 실수요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는 50%로 현행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천 린 파밀리에는 금액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요거 8억 넘는 금액이니까 50% 현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DTI는 50에서 60으로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근데 DTI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DSR입니다. 이 DSR은 자 보세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 똑같습니다. 별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LTV만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했을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10% 더 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린 파밀리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가 완화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DSR인데요. 얼마 전에 DSR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깐깐해졌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의 DSR이 전면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1단계부터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서 만든 대책이 되는데요. 이렇게 당첨된 이후에 주택 자금을 마련할 때는요, 이 DSR이 너무 빡빡한데 벌써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자, 지금 2021년 7월인데요.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규제를 했었냐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DSR을 적용을 하겠다 했고, 만약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DSR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DSR이 적용이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린 파밀리에는 전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DSR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적용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용대출을 보시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한 고연봉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냈을 경우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연봉하고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내면 여기에는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적용되는구나 라고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엄격한 규제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TV와 DTI와 DSR은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TV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비율을 얘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에 적용하는 담보 가치가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지금 전매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매매가 없죠. 그렇게 되면 KB시세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0%,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이렇게 적용이 돼서 그 최대 대출 한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TI는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DSR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자,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다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이자를 더한 상환액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이 DTI 40% 하면 연간 2천만 원 범위를 넘지 않게끔 기준을 잡게 되는데요. 그럴 때 신용대출이 많아서 이자를 1년에 한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이미 내고 있다 싶으시면 나머지 8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DSR은 조금 더 엄격해집니다. 자, 이것도 역시 소득 대비인데요.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아까 여기는 이자였잖아요. 여기는 원금과 이자를 얘기합니다. 즉, 자,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액은 2천만 원을 넘지 않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용대출이나 각종 대출을 포함해서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 더하기 500만 원의 원금을 내고 있다 하면 벌써 1,700만 원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DSR 주택담보대출은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금과 이자 모두 다 더해진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DSR이 적용이 됐을 때는 이런 분들이 불리합니다. 이미 대출이 많고 대출 원금도 크고 한 달에 내는 이자도 많다 하는 분들은 어쩌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못 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이 많은 분들은 겁부터 먹게 되죠. 그런데 이런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집사쇼TV는 역시 정보가 다르죠. 자, 첫 번째 중도금 대출.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는 집단 대출입니다. 이런 대출은 있더라도 주담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돼서 반드시 갚고 입주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포함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외시켰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요거는
제2금융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라 DSR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요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내가 전세금이 부족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요거는 내가 핸들링하지 않고 은행이 바로 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게 전세자금 대출.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내가 이미 깔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신용대출처럼 내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들어갈 때, 요거는 들어가서 살면서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사항 또 하나는 서울보증대출,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사업자 대출, 서민금융상품들 있죠? 뭐 햇살론, 미소금융, 사익돌 이런 것들.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그리고 역모기지로 있죠?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받게 되는 그런 대출.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사쇼TV에서 또 하나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대출 내실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번 신용대출 규제책 DSR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요거는 차주 단위의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빌릴 차자 주인 주자, 빌린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드렸었죠. 아까도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해서 내면 무조건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냐 아니냐 가리지 않고 회수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아내가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고 남편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자, 여기서 차주 단위의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죠. 등기는 누가 치는 거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자, 요 점 기억하시면서 차주 단위의 규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속에서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퇴로를 열어주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맞벌이라면 각각 1억씩 대출 내실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산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내서 지불 하셔도 되고요. 또 1억 대출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잘 운용을 하시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과천 린파밀리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33평의 분양가가 8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 계약금 1억 7천만 원 필요하죠. 자, 요거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예, 뭐 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결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내 돈 일부 하고 신용대출을 계약금 단계부터 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신용대출을 1억 원을 초과해서 내서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하면 그거는 2주 안에 회수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미만으로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신용대출 1억 안쪽으로 해서 적어도 내 돈은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신용대출을 냈다. 그러면 아직은 등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명의로 집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1억을 내서 1년 내에 청약 계약금을 치러도 회수는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셨기 때문에 DSR 40% 잔금, 주담대에는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 내셨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작성하실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돈에다가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는 거다. 지금 당첨된 가장이 신용대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나온다 하신다면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시면 아내가 대출 내서 계약금 마련하시고 남편이 청약 당첨돼서 등기를 하시면 여기서 바로 차주 단위의 규제, 아내가 빌렸기 때문에 등기를 남편이 치면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크로스해서 대출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몸테크 전략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계약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시면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요 분은 전세 빼셔야 됩니다. 전세 빼서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 하셔도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월세가 거의 3년 동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몸테크 전략은 잘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 살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세금 보증금 담보대출인데요. 이거는 전세 담보대출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전세
보증금,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그런 대출입니다.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내는 건데요. 이거는 제2금융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은데 차후에 3년 뒤에 어디서 나오는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지금 계약금 단계보다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내서 돈을 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잔금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나오게 되는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도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도금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5억 1천만 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의 60%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5억 1천만 원 중에 그중에 40%는 잘 아시죠? 이제 중도금 대출. 건설사하고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는 대출 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신용이 완전히 바닥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내가 준비해야 되는 돈은 1억 7천만 원 내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중도금 20%. 이것도 내 돈으로 해결하겠다. 아주 좋고요. 이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중도금 20% 이거 내 돈에다가 신용대출 내서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내는 순간부터 차후에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40%의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내가 신용대출을 냈다 하시면 1, 2회차를 신용대출로 하시고요. 3, 4, 5, 6회차를 중도금 대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중도금 대출은 총 6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총 4번은 대출을 집단 대출로 내주죠. 3억 4천만 원은 중도금 대출로 집단 대출로 어차피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 나머지 20%를 신용대출로 내실 분들은요. 회차 선택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회차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죠. 1, 2회차를 신용대출로 하셔야 되고요. 3, 4, 5, 6회차를 중도금 대출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나는 5, 6회차를 신용대출로 하고 1, 2, 3, 4회차를 중도금 대출로 내겠다 하시면 5, 6회차 내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잔금 치르고 입주다 하시면요.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내서 내가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5, 6회차 이 금액을 2주 내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땡겨서 내는 거죠. 1, 2회차를 신용대출로 내시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1년을 넘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명의를 가져오시면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 내실 분들 1, 2회차 앞에 내셔야 된다는 점 집사쇼TV만의 꿀팁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후분양일 경우에는 후루룩 말아서 다 내거든요. 1년 안에 돈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잘못하시면 1년 안에 신용대출 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수당한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크로스 대출. 네, 이럴 때는 등기는 남편 이름으로 하고 아내 이름으로 신용대출 내시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재밌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내가 다행히 소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한 명은 등기하고 한 명은 신용대출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차주 단위의 규제가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번의 그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몸테크 전략. 자, 중도금 부분에서 1억 7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할 때 요때 내 전세금으로 부족한 금액 내고 이때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 살이를 하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정 어디서 구할 돈이 없으면 하시는 건데 요때도 뒤에 중도금 20% 나머지 1억 7천만 원 20%를 뒤에 이렇게 내시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월세 내는 그 횟수를 줄이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뒤에 2번을 몸테크 전략을 쓰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주담대가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잔금 전세로 처리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돈을 좀 크게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은 앞에서 끌어다 쓰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 방법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상 연체 전략입니다. 중도금 20%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어렵다. 그럴 만한 돈을 나는 지금 전세도 안 살고 있고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고 다 끌어당겨서 이제는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때는 안 내고 버티기입니다. 이자만 내시고 연체를 했다가
잔금 대출 시에 내가 돈을 나중에 마련해서 한꺼번에 내거나, 즉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한꺼번에 갚을 수 있으면 쭉 갚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전세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죠. 예, 규제 지역에서는 전세 넣지 못하고 반드시 입주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도금도 대충 해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잔금입니다. 자,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1억 7천만 원인데요. 자, 지금 과천은 투기 과열지구죠. 자,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내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과천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포함해서 DSR 4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1억 7천만 원에다가 잔금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중도금 40%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돼서 갚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 60%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억 7천에다가 3억 4천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입주 시점에는 5억 1천만 원이 또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중도금 20%를 연체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총 80%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돈 다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총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내 돈으로 하신 분들, 그리고 내 돈으로 또 20% 내신 분들,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 집단 대출로 그냥 스무스하게 내신 분들,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다 내 돈으로 해결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DSR 40%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택담보대출은 8억 5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가 또 KB 시세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9억 미만은 40%, 9억 이상은 20% 해서 계산을 합치면 되는 건데 그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득에 따라서 DSR 40%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LTV 금액이 책정이 되긴 합니다만 DSR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득을 우선으로 해서 40%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LTV 범위가 더 금액이 크겠죠. DSR은 굉장히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맞벌이다 하시면요. 부부 합산해서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 합산된 금액이 다시 LT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맞벌이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DSR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40%를 주담대로 전환시켜서 대출 안고 입주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금 내 돈으로 했고 그다음부터는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 신용대출 20% 내셨죠. 이게 그대로 DSR에 반영이 되겠죠. 자, 중도금 대출 내셨고 여기서 이제 DSR 40%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신용대출을 아내 이름으로 내셨다면 남편의 연봉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DSR 4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20% 냈는데 DSR 더해봤더니 조금 금액을 더 낼 수 있다 하시면요. 합산해서 부족한 금액을 메워서 대출 안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계약금 내 돈으로 하셨고 이번에 신용대출도 못 내서 연체하셨다. 중도금 대출 40% 받고 하시면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 잔금 20%, 중도금 40%, 연체 20%, 총 80%를 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소득이 높아야 이 많은 금액을 전부 다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도 부부가 맞벌이이시고 연봉이 둘 다 더해봤더니 충분한 금액이 나와줄 수 있다 하시면 DSR 40% 적용이 돼서 요거 대출 안고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금부터 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계약금부터 급하게 신용대출 낸 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신용대출 내시고 두 번째 중도금 20% 너무나 부족해서 아내 이름으로 신용대출 20% 따로 내셨습니다. 이것도 맞벌이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중도금 대출 40% 집단대출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왔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DSR 40%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 이미 신용대출 내셨고 여기서 이미 신용대출을 내셨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을 해본들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합산해도 크게 부족한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요 경우는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내가 연봉이 얼마라서 DSR 지금 있는 대출까지 모두 다 더해서 총 얼마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남편 신용으로 끌어다 쓰고 아내 신용으로 미리 끌어다 썼을 경우 나머지 잔금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설계를 하시고 나서 청약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계약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SR 40%라는 규제가 엄청나게 깐깐한 규제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등등등 이미 D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대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잔금 대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금만 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하시면요. 이건 나중에 나만 손해본다는 거죠. 처음부터 미리미리 견적 내고 청약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DSR 40% 염두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각종 사사롭게 대출 내놓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총 얼마 되는지 1년에 얼마 정도 갚고 있는지 요거 계산부터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이 주택의 감정가가 15억 원을 넘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까지의 가정은 입주 시점에 15억이 넘지 않아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운 건데요. 이것도 15억이 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한 푼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푼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도금 대출까지는 냈는데 잔금을 갚을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제2금융권으로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제2금융권으로 빨리 달려가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신용에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금리가 높은 P2P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 이름으로 가족이 누군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낼 수 있는지 보시고 차용증 쓰시면서 대출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증여세 내고 증여받는 방법 이런 것들 각종 방법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여건이 되는 분들이나 가능하지 아무 데서도 도움을 줄 곳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청약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평당가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지역에 청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33평 기준으로 해서 15억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과천은 지금 33평 기준으로 해서 거의 18억, 20억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입주 시점에 15억 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15억 미만으로 측정할 거다. 이거 대출 나온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기대치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럴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거 믿고 내가 무조건 청약에 임하지 마시고요. 조금 눈높이를 낮추세요. 아무리 과천이 이번에 당첨되면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진짜 멋진 곳이긴 합니다만 내가 잔금을 못 맞추는 상황이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낮추세요. 낮춰서 입주 시점에 안정적으로 15억이 넘어가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꼭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발코니 확장하는 그 금액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00만 원 정도씩 더 나온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금과 옵션도 따져봤습니다. 취득세 8억 5천만 원, 옵션 대충 2천만 원 해가지고요. 2.74% 적용됩니다. 2,600만 원 취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옵션까지 해서 4,600만 원. 지금 법무사 비용 처리 셀프 등기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부대로 조금씩 더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8억 5천에 분양을 받았지만 거의 9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청약에 임하기 전에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더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상담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금만 가지고 덤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SR 규제책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 상담이 먼저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자라면 원천 징수 영수증 떼서 가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 있습니다. 이거 떼서 가시고요. 서류 떼서 창구 방문하셔서 얼마 가능한지 상담 받아보시고요. 사실상 은행에서 이 무턱대고 떼서 가면요. 상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인 찬스 해보시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대출 상담사들 있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상담해 주십니다. 그거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곳을 긁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금 마련 플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딱 얼마 필요하다라고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내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DSR이 너무 중요하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들 집사쇼TV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금만 준비해서 임하지 않으시길 제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대출 한도가 너무 적게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셨다면 아무리 과천이라도 아무리 강남이라도 아무리 고덕 강일이라도 아무리 광교라도 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내가 대출 무난하게 나와줄 수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셔서 일단 내 집 마련이 우선이잖아요. 투기가 우선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곳으로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고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